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빨리 주식으로 이렇게 부자가 돼서 그 돈을 이제 빨리 써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빠르게 그 주식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조금 위험하게 빠져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빚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요, 그 기간은 더 오래 걸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92세 주유소 직원이 어떻게 100억이나 모았는지 그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2015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성함은 로널드 리드라고 해요. 굉장히 평범하신 분이었고요. 주유소 직원이자 관리자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2014년 6월에 92세 나이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산을 보니까 무려 800만 달러나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8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가 될 텐데요. 이렇게 굉장히 평범한 일을 하셨던 분이 어떻게 100억이나 되는 자산을 모았을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보니까 이분의 시크릿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굉장히 근검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생활하셨다는 거고요. 근데 이 검소한 것만 가지고 100억 자산을 달성한다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두 번째였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현명한 투자 전략을 구사를 하셨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한 주식을 사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하셨다는 건데요. 이분이 92세 나이로 사망을 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주식이 약 95개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웬만하면 한번 사면 잘 팔지 않는 그런 전략으로 투자를 하셨다고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1959년도에 샀었던 한 주식을 아직까지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셨다. 뭐 그 정도였다고 해요. 그 정도라고 하면 기간으로 치면 거의 60년 정도가 될 텐데요. 60년이 넘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뭐 워런 버핏이 울고 갈 수준 아닌가요? 워런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분은 10년이 아니라 거의 6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주식을 보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례는요, 제가 어디서 봤냐면 이 책 나는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했다, 여기서 좀 읽었던 사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전략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우려가 되는 게 하나가 있으시죠?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시간이에요. 그래, 92세 노인이 100억의 자산을 모았어. 그래서 뭐?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잖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빨리 주식으로 이렇게 부자가 돼서 그 돈을 이제 빨리 써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빠르게 그 주식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조금 위험하게 빠져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될 건데,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빠른 나이에 시작하는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20대라고 하시면요, 시간이 굉장히 충분하시기 때문에 이분과 같은 그 앞서 말씀드린 92세의 노인 같은 그런 자산을 더 빨리 달성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나이는 그게 지나버렸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30대 이상일 가능성이 더 많은데요. 물론 20대도 있으시겠지만요. 이미 우리는 그 나이를 지나버렸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그 20대의 나이를 지나버렸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그냥 지나버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나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좀 불건전한 방식으로, 내가 무리한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투자는 최소 10년을 잡아야 된다라고 많은 재테크 고수님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처럼 빚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요, 그 기간은 더 오래 걸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주식 투자를 근데 빠르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은요, 좀 많은 실수를 초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막 폭락할 때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마구 주식을 내던지게 되고, 그리고 주식이 상승할 때는 그럴 때는 지나치게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느려 터진 장기 투자 굉장히 마음이 좀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건전한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주식을 사서 모으는 방식의 투자는요, 가끔씩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굉장히 좋은 선물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줄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도 그런 선물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승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들도 분명히 그 투자를 하시다 보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기간 중에 물론 상승만 있는 것 아니겠죠.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그 기간들을 연 단위로 여러분들이 쪼개서 본다라고 하면 주식 자산은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요즘에 굉장히 주식 하락장이라고 그렇게 말들이 많지만요. 작년 이맘때랑 지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저는 지금 현재가 주식 자산이 작년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이게 물론 환율에 대한 혜택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주식을 환전을 해서 주식을 샀을 때가 환율이 한 1,000원에서 1,100원 그 사이였을 때가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환율에 대한 혜택도 물론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도 주식은 1년 단위로 쪼개봤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S&P 500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걸 가지고 이제 백테스팅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을 찍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S&P 500 지수가 오를 확률은 70%가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 단위로 쪼개서 봤을 때 주식이 상승했을 확률이 거의 뭐 한 70%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주식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실 수 있겠지만 좀 불안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ETF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검소하게 모으고 이 투자 원칙을 좀 건전하게 수립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한테 이 나는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했다 책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후에 올릴 그 커뮤니티의 글을 참고하셔서 구글 폼을 작성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20명을 선정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구글 폼으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투자 원칙 중에서 중요한 거 3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먼저 소비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이 저자는 소비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소비하기보다는 경험에 소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소유물보다 멋진 경험에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EBS 다큐멘터리에서 실험을 하나 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실험이었냐면요. 돈을 A팀에 그리고 B팀에 각각 돈을 나눠줘요. 그 다음에 A팀에는 당신들이 정말 원하는 물건을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시를 하고요. 그리고 B팀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특별한 경험에 이 돈을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기간이 지나서 이 A팀과 B팀이 그날 느꼈었던 그런 만족감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이 특별한 경험에 돈을 지출한 B팀에서 만족도와 행복도가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였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더 극명해지더라고요. 시간이 3개월 그리고 6개월 그렇게 지나면서도 그 당시에 대한 행복감과 만족도를 카운팅을 했는데 그게 역시 훨씬 더 높았다,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저자는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려면 돈을 제대로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써야 하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거. 거기에 돈을 쓰면 우리가 훨씬 더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은요, 여러분들도 뭐 많이 사보셔서 아시잖아요. 20대 때 우리가 굉장히 갖고 싶은 그런 물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외제차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 뭐 핸드폰,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게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 물건들을 사게 되실 거예요. 뭐 할부로든 아니면 내 돈으로든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물건을 사셨을 때 그 만족감이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아마 그 만족감은 3개월 그 정도도 지속이 되지 않을 거예요. 뭐 3개월에서 6개월, 뭐 길어야 6개월 정도가 지속된다라고 연구 결과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물건이 만약에 더 비싸지고 더 뭐 고급스러워진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투자의 원칙 중에서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투자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되게 자주 하는 이야기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왔었던 게 8월 말 정도였는데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작인데 제가 되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굉장히 좀 반가웠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너무 열심히 노력하거나 애쓰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미 그 투자는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책에 나온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거래를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상당한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달성하기 어려운 수익을 거두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패턴을 찾다 보면 무작위적인 가격 변동을 보고도 시장에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안다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제가 자주 하는 말이랑 너무 똑같았어요. 그래프나 차트를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 그래프 안에서 굉장히 많은 패턴을 발견하시려고 애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패턴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을 하늘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가을 하늘에 구름이 떠 있잖아요. 근데 그 구름들이 너무 다양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엎드린 강아지 패턴도 있고요, 양떼 패턴도 있고요, 하트 모양 패턴도 있고, 다양한 패턴을 여러분들께서는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건데, 아마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그 패턴들을 보고서 날씨를 예측하고 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 습성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주식시장에서도 자꾸 그런 예측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좀 차트에서 발견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하지만 종목이나 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많은 종목과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차트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조금 거의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특히 여러분들 그 차트에서 어떤 기간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온갖 패턴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노력 대비해서 이게 의미 있는 노력이 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그 투자의 원칙은요,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경우에 월급쟁이이실 거예요. 근데 월급쟁이가 주식을 계속 사모으는 방식으로 할 때 지금 같은 이런 베어마켓이 굉장히 좀 유익하다는 거죠. 이런 베어마켓이 장기간 오래오래 지속될수록 월급쟁이 투자자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주식시장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남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랜 베어마켓은 결국에는 주식을 헐값에 담을 수 있는 대박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사서 5년 이상 보유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짧은 기간을 보유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경제적 자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경제적 자유는 타인에게 신변을 의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다. 네, 저자는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실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경제적 자유를 보통 돈으로 표시를 하는데 몇 억, 누구는 몇 억 이렇게 다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특징적이게도 내가 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선선한 가을날에 이 책 나는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했다 읽으시면서 경제적 자유의 느낌을 느껴보시는 거 어떨까요? 책 증정 이벤트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리는 그 내용 참고하셔서 구글 폼으로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주님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